네, 저는 수원 치과다운 교정치과 대표원장, 교정과 전문의 최인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정치료에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요. 브라켓 교정은 보통은 철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치아 하나하나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붙이고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명 교정이 있는데요. 요새 많이 사용하는 인비절라인이라는 회사의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 안쪽으로 하는 설측 교정도 있습니다. 설측 교정은 브라켓 교정하고 동일한데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분 교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부분 교정은 어금니까지 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니 부분에만 장치를 붙여서 진행하는 타입입니다.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은 치아 하나하나의 브라켓을 붙여서 진행이 되는 교정이기 때문에 장점은 크게 환자분께서 신경 쓰실 게 없다는 점입니다. 치과만 정기적으로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교정 치료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신경 쓸 것은 크게 없는데요. 다만 브라켓이 치아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음식이 쉽게 낄 수 있고 제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양치 관리나 평소에 관리를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은 브라켓 교정과는 달리 치아에 붙어있는 브라켓이 없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양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 본인이 직접 뺐다 꼈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측 교정의 경우에는 입 내부에 장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혀가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단점이 있고, 대신 바깥으로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입니다. 그리고 부분 교정은 전체 교정에 비해서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교정 치료가 완료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라켓 중에는 재질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메탈 브라켓은 말 그대로 메탈로 제작된 브라켓입니다. 그래서 메탈 컬러, 쇠 색깔, 메탈 컬러가 나게 되고 아무래도 눈에 더 띄게 되고요. 브라켓 중에 세라믹이라고 하는 재질이 있는데요. 세라믹은 메탈보다는 치아 컬러에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뺐다 꼈다 하는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재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드럽고 입안에서 걸리는 것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정 시작 시기는 성인과 소아에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앞니가 나오는 시기, 만 7세 정도에는 교정과에 방문을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장을 이용하는 교정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정 치료의 시작 시기가 되는 시점이 만 7세이기 때문에 만 7세에는 진단을 받아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떤 시기에 교정을 시작해야 되는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인은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교정에 대한 반응이 좀 더디고, 그리고 치유력도 덜해질 수밖에 없어서 가능한 한 빨리 교정과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아와 성인의 경우를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기를 결정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치료가 들어갔을 때 그 치료는 1년 내외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 교정의 경우에는 발치하는 경우, 비발치하는 경우가 나눠질 수 있는데, 발치를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소요가 되고, 발치를 하지 않는 비발치 치료의 경우에는 짧게는 1년부터 길면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가 짧은 경우는 그 케이스가 심플한 경우가 많은데요.
삐뚤빼뚤한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다든지 돌출 정도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고쳐줘야 될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치료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협조도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협조도라고 하는 것은 치과에 잘 내원을 하지 않으신다든지 아니면 장치가 탈락됐는데 모르고 방치가 되었다든지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복잡한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이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동을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치료 전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정장치 브라켓은 치아에 붙어 있는 장치인데요. 치아를 갈아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치아 표면에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갑자기 씹게 되면 브라켓이 치아 표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껌같이 끈적끈적한 물질은 브라켓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제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찐득찐득한 껌, 마이쮸 이런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잘게 잘라서 조금씩 녹여서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반건조 오징어 같은 것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깍두기도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서 드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 가해지는 충격이 좀 덜해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용하는 칫솔은 모가 많고 부드러운 칫솔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빽빽하고 부드러운 재질이면 좋습니다. 양치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양치 플러스 브라켓 주변을 같이 닦아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잇몸을 따라서 이렇게 칫솔모가 닿도록 위치를 시켜주신 다음에 문질문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셔서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브라켓 주변도 마찬가지로 닦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칫솔모를 브라켓 주변으로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셔서 잔여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 아래 방향에서도 브라켓에 충분히 접촉될 수 있도록 칫솔모를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칫솔모가 많고 부드러워야 되는 이유는 사이사이에 충분히 적합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른 부위는 브라켓이 없는 일반 분들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안쪽의 경우에도 칫솔모를 넣어서 충분히 이렇게 닦아주시고 잇몸과 치아 사이의 경계도 충분히 닦일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마사지 형태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씹는 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